네,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 정직 문제를 다루는 서울행정법원의 2차 심리가 열리는 날이죠. 결정문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 정직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약간 틀린 게 있고요. 그래서 윤 총장 정직 무엇이 문제인가? 부제는 검사징계법을 다시 본다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사징계법에서 핵심 사항은 5조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한 건데, 요 중에서 2항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보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그러니까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나씩을 뽑아서 3명의 징계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이분들은 법무부나 검찰청 소속이 아니죠. 그 앞에 이제 징계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 이렇게 해서 4명의 법무부 검찰 위원이 나오고 3명의 외부 징계위원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징계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5조가 올해 10월 2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금방 제가 읽어드린 이 2조의 3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3호가 3에서 3, 4, 5호로 늘어났습니다. 자, 3화모. 아까 그 검찰과 법무부 외부 인사로서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이었죠. 법무부 장관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 주체자가 법무부 장관이고, 변호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셋, 이렇게 해서 하나에서 3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회 교수회 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있죠, 로스쿨. 그 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과 관련된 교수 1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2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2명. 근데 반드시 1명은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위원은 변호사 1명, 대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해서 5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위원 4에다가 외부위원 5이 되죠. 3명이었던 외부위원이 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4대 3이었던 내부대 외부위원이 비율이 4대 5로 역전이 되는 거죠. 외부가 많아집니다.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부위원이 4, 외부위원이 3으로 내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이게 징계위원회는 법무부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부처도 다 있거든요. 근데 공정성 문제, 이 징계를 누가 합니까? 결국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위원들이 많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징계위원회는 다 외부위원이 더 많은 걸로 구성해 놨습니다. 이 검사 징계법만 이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뒤늦게 발견해서 지난 10월 20일 이걸 바꿨던 겁니다. 네?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보고 아, 징계할 만하네 하고 징계를 하라는 거죠. 이게 바뀐 게 20년 10월 20일입니다. 5조가 바뀐 게. 근데 이 조항이 시행되는 거는 법은 바뀌어도 바로 시행이 안 되잖아요. 내년 1월 2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 12월 시점에서는 이 법 바뀐 조항이 적용되지가 않죠. 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조항이 바뀌지 않은 이 조항이 징계를 구성하는 기본 조건과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행정법원이 판단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포인트라는 얘기죠. 관점 포인트죠. 또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윤 총장을 직접 징계한 이번에 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법무부 차관,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그 다음에 정한중 외대교수, 안빈 전남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내부대 외부가 2대2가 동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게 되면 외부가 많아야 된다는 징계의 구성 조건과는 약간 어긋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2대인데 이 외부 위원들조차도 친정부적으로 보인다는 게 하나의 관점 포인트입니다.
정한준 교수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뭐 이번은 민변 소속 변호인이고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안진 교수가 저도 당연히 로스쿨 교수니까 법학 교수인가 이렇게 봤는데 쭉 프로필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만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학 박사 이렇게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남대학교를 나왔고, 네, 학부는. 그 다음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지만 인권법이나 법사회학을 가르치지 법학 전문 교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법학회 회장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8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했더만요. 5.18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 다음에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지역 후보 심사위원, 심사공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그리고 문정부 초기에 박상기 씨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이제 법무부하고 특히 검찰이 잘못됐다고 해서 개혁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국정원에도 만들고 군에도 만들고 막 촛불혁명인이 한다고 만든 그 검찰개혁원으로 이 안진 교수가 참여했단 말이에요.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분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으로 들어간 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을 수 없잖아요. 징계위원회에 못 들어갈 때 바로 안 교수한테 위원장 대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한준 교수가 맡게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법은 아까 이제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 5조 3항 그 다음에 몇 조입니까? 그 4호에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위원회를 상설화해라. 갑자기 만들어서 구성하면은 그 사람들은 법무부가 원하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니까 늘 지켜보도록 상설화해라. 한 게 이제 임기 3년을 보장한 건데 이번에 그 징계위원으로 지명돼 있던 한 교수가 나 안 하겠다고 사퇴했잖아요. 또 한 분은 징계에 출석을 안 해버렸고 사퇴한 분을 대신해서 갑자기 들어간 분이 정한중 외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변호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대 로스쿨 교수고요. 그분을 위원장으로 앉혔거든요. 뭐 안진 교수가 안 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겠죠. 내부 사람을 앉히긴 그랬으니까. 근데 처음 들어간 사람을 위원장 맡긴 게 이 징계위원회 상설화 개념하고 맞느냐 충돌이 있죠. 어쨌든 뭐 정부는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하나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약간 틀렸던 게 있어서 수정을 합니다. 이 검사징계법 23조를 보게 되면요. 1항입니다. 견책일 경우에는 각 검찰청의 검사장이 집행을 하고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징계를 하는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견책을 받았다면은 각 검사장이 징계를 하지만 견책 이상인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평검사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징계위원회 2대2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낸 거고 그걸 제청한 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한테 올린 거고 그거를 그대로 하겠다고 결정한 주체는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 법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그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기하고 제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라는 말은 틀린 게 됩니다. 대통령은 재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안을 올린 거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결정권자로서 집행 안 하겠다. 원안 파기, 수정해서 이렇게 해라. 수정 통과, 원안 통과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재량 없이라고 한 거는 나중에 직권남용 문제를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책으로 보이는데 이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번에 뭐 행정심판이 잘 안 되면은 윤 총장은 아마 본소송으로 가겠죠. 따라서 이거는 이때 피고는 누구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정리를 했는데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징계 처분을 결정한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피고가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나 국가가 모든 일에 피고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 대리인을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주게 되면 패자는 누구냐? 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반대라면은 일단 문 대통령은 이긴 것인데 윤 총장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역시 대통령은 피고가 되는데 그 실질적인 피고 대리를 누가 하냐? 법무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윤 총장은 사퇴하지 않은 것이고 또 본소송으로 안 가는 건 이번 행정심판에서 심리에서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윤 총장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버티는 거잖아요. 직무정지 상태에서. 그러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추 장관이 골치 아파 그만두겠다고 해도 아마 붙잡아 놓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지명해갖고 국회 청문회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시끄러울 겁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이번에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다. 국무총리로 지명될 것이다라는 거는 아직은 소설이다. 문 대통령의 징계 결정은 윤 총장의 소송 또는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때문에 계속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도 안 만들고 마구 한 통치들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법도 없이 했으니까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굉장히 제재하는 게 문정권이었죠. 따라서 이 문정권의 행동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변화는 과거의 총장들은 대통령이 좀 나가줘요 하는 사인만 보내면 알아서 나갔는데 윤 총장은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이 사람 감사위원 해줘요 그러면 예 그랬는데 너 아닙니다 하고 제청을 안 해줬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은 이 두 사람 덕택에 법치국가로 갈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피 흘리기를 해서 그렇지. 근데 이 두 사람을 임명한 게 누구냐? 문 대통령이다. 두 사람이 공정하다라고 해서 임명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치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본인이 그 후폭풍과 칼날을 맞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물귀신이 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통치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물귀신이 되고 있는 게 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또 하나, 자 지금 백신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바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백신 대통령이 4월부터 강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 사람들은 백신을 구입하는 걸 하지 않고 치료제 개발을 하는 국내 업체 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이낙연 대표도 뭐 임상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백신 구입하라고 지시한 건 무시한 게 누구냐? 예, 제가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백신을 구입했냐? 파이자나 모더나는 미국 회사니까 미국 정부가 먼저 백신 구입하는 건 알겠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이니까 알겠다. 근데 어떻게 싱가포르라든지 이스라엘 이건 뭐냐? 캐나다는 뭐냐? 그랬더니 지금 딱 열어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한테 먼저 투자를 했어요. 돈을 낸 거예요. 투자비를 낸 겁니다. 네. 우리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같은 회사들이 그 R&D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 누가 낸 거예요? 이 회사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낸 사람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개발비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그 이익을 같이 나눠 갖는 게 주주들 아닙니까? 이걸 했던 겁니다. 대통령 지시가 4월부터 있었는데 계약을 그때 물건이 없는데 뭘 계약을 해요? 투자를 했어야지. 투자가 안 됐네요. 이종구 서울대 교수도 긴급 발의를 요청하고 상당히 망신을 무릅쓰며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됐네.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이걸 찾아야죠. 이게 백신 게이트입니다. 그럼 백신 게이트는 뭐냐? 대통령 지시사항을 대통령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법을 어긋난 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지시사항을 누가 위반했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틀린 것도 아닌데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거를 법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백신 게이트, 윤석열 징계 게이트 둘이 이제 한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로 가겠죠. 신기하죠. 예, 아마 지금 강금실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 코미디야 그랬는데
그때 이뤄진 일들을 보고 지금 이 일을 보면 코미디야 코미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코미디 같습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만 안치환 씨가 부른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 서서 계졌니 뭐 그런 가사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코믹한 사람들은 심각하지만 지금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 교수 재판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끄러워지는데 어쨌든 그것도 법치가 딱 들어가서 법대로 한 거잖아요. 권력 눈치 안 보고 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결과는 심각한데 어떻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통치행위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코미디 같잖아요. 즐거운 코미디. 대한민국은 법치로 가야 됩니다. 오늘 어떤 심리 결과가 나올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